네, 대표님 지금 나온 종목들처럼 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사면은 네. 이 주키즈들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외인들이 사는 걸 무조건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외인들도 두 가지 종류의 외인이 있습니다. 유럽 쪽 자금 있잖아요, 외인들. 유럽계 자금은 네. 단기 자금이에요. 단타를 많이 쳐요. 단기 매매. 그래서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들어갔다가 속된 말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방송용은 안 피보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피 피보는 수가 있어요. 피 보는 수가 있다고. 그리고 네. 미국계 자금이나 아일랜드계 자금 같은 경우에 롱텀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해야 돼요, 이거를. 뒤통수 맞기 딱 좋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매를 할 때 단타를 치는 외국인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외인들도 평단가를 알 수가 있고요. 네. 네, 외인들 HTS의 평단가가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평단가가 나오면은 그 평단가 근처에서 사시면 돼요. 사실은 좀 피해갈 수가 있어요. 고수님, 네. 그 치킨을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좋죠. 네. 쏜다, 고수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잖아요, 이 어떤 주식을. 그러면 이 꾸준히란 기준이 어느 정도나 될까? 6개월 땡. 정답 나왔네요.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서민아님 2주. 오, 2주. 예. 선미라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몇 호닥이에요, 근데? 네? 아니. 작은 거 말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시장이. 네네. 박스권이다 보니까 2주 이상 연속성이 있으면은 외인이 들어오는 거로 봐도 돼요. 왜냐면 상승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는데 외인이나 기관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은 박스장이나 이런 하락장에서는요, 보통 10%에서 20%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와서 한 2주 정도는 충분합니다. 자,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줍줍한 우량주 탑10. 이제 6위 공개하겠습니다. 6위.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쪽 SM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핫한 거, 소형 모듈 원전 이쪽으로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아니, 원전이 다시 갈 때가 된 것 같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예.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적인 기대감만 갖고 가는 주식들이거든요. 실적보다는 실적이 그 정도까지는 못 따라가요. 주가까지는 사실. 근데 이게 모든 정책주나 테마주가 마찬가지예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주지만은 지금 성장성을 주목하는 거죠. 유럽 같은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36년까지요. 약 8배가 성장할 예정이에요. 그동안 프랑스에서도 원전을 갖다가 계속 줄여나갔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가스 잠갔잖아요. 가스 잠그면서 원전을 전부 다 재가동하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3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3마일 원전 사고가 이후에는 전혀 원전을 짓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원전 산업은 에너지 리스크 때문에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외인들이 단기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PR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별로인가요? 그렇죠. PR로 이게 이 성장성 있는 주식들은 PR로 따지면 솔직하게 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장성 있는 주식은 뭘로 따져야 돼요? PER이나 뭐 이런 지표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보조 지표나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볼 수 있는 게 근데 없어요? 이걸 또 드리면 아까운데. 자, 여러분! 왕다이아몬드 팁! 왕다이아몬드 팁! 자, 교수님 잡아주세요. 네. 나갑니다. 근데 이제 PBR로 보시면 돼요. 자산 가치. 답도 명쾌하게 있는데 그걸 왜 안 알려주려고. 근데 여기서 PBR로 봐도 네. 되는데 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균 PBR로 봐야 돼요. 평균 PBR 개념은 잘 몰라요, 개념들이. 5년 동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평균 PBR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PBR이 있는데 이 평균 PBR보다 아래에 있으면 사도 돼요. 그 평균 PBR 보는 거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오늘 교수님 밀당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오지네요. 외국인이 줍줍한 우량주 탑10 5위와 4위 동시에 공개할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드디어 나왔네, 반도체. 국민 배신주라고 지금 댓글에 국민 배신주 2개라면 네. 드디어 반도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도체는 안 간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반도체는 안 갑니다. 지금 많은 분들 온다고 지금. 근데 안 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이라고 보는, 정확하게는 박스권이라고 봐요,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 지금 랜드 플랫이나 네. 메모리 쪽이 가격이 계속 하락 중이에요. 네. 이게 재고가요, 지금 한 14조 정도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재고가? 재고가.
지금 가격은 내년 초까지는 좀 하락할 예정이고요. 네. 그럼 고수님, 지금 삼성전자 손절할까요? 가방 없으면? 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은 손절할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박스권이라고 해서 빠지진 않죠. 더 이상. 바닥은 굉장히 탄탄하게 잡을 겁니다. 10만 원은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올해는 못 가고. 앞으로는 갈 수 있어요? 저는 간다고 봐요. 100%. 이게 이제 DDR4에서 DDR5로 바뀌거든요. 네. DDR5 같은 경우에는 DDR4보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게 높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제 DDR5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직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DDR5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가 반도체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분석해봤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늦어도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는 생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 연말쯤부터 삼성전자는 바닥 잡고 바닥은 이미 나왔고 올라가기 네. 시작하지 않을까. 네. 아니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삼전 대 하이닉스 지금? 쏩니다 또. 맞춰보세요. 오, 광수기 님이 하이닉스 제일 먼저 얘기했고 김수동 님이 삼전을 제일 빨리 외쳤어요. 네. 자, 하이닉스입니까? 삼성전자입니까? 골라주세요. 하이닉스. 광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어요. 삼전 버리세요 지금? 버리세요. 사람들한테 지금 손절하지 말라 그래놓고 버리세요? 아니에요. 근데 삼전 같은 경우에는 지수 영향이 너무 많이 커요. 우리나라 지수를 핸들링할 때 네. 삼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외인들이 잘 안 사요. 하이닉스는 지수 영향이 작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전보다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삼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하나밖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으면은 엄청 가고 반도체가 나쁘면 엄청 빠지고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더 많이 사요, 사실은. 그리고 연속성도 굉장히 좋고 좀 저평가돼 있어요, 삼전보다. 네, 왕 다이아몬드를 캐는 왕손 송기훈 고수님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대망의 탑3만 남았어요. 3위 공개하겠습니다.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가 저번에 2분기 때 실적이 다 안 좋았어요. 근데 네. 삼성 SDI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네. 생산하거든요. 그 스텔란티스 향으로 좀 납품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가 제품 위주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고가 예, 제품들? 원자재가 오르면은 바로바로 원자재 반영을 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리튬도 오르고 뭐 알루미늄도 오르고 굉장히 동도 오르고 많이 올랐잖아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오. 그리고 배터리 3사 중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 SDI는 어쨌든 좋은 이슈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다가 지금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원래 올해 말에 첫 삽을 뜰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인플레 감축 법안 미국에서 통과됐죠. 그래서 네. 10월 달로 앞당겼어요, 그거를. 10월 달로 앞당겨가지고 가장 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착공을 해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히려. 모멘텀이 네. 굉장히 좀 외인들한테 크게 주목을 받는 시점이에요, 지금. 아, 그래서 또 외인들, 예. 아, 오, 그런 또 이유가 있었었네요. 예. 이제 2위와 1위만 남겨두고 있죠. 예. 근데 2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8월 2달 동안에 약 6,300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6,300억이요? 예, 굉장히 많죠.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지금 뭐랄까 반도체 이슈 때문에 안 팔렸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근데 현대차는 그 모든 걸 제끼고 전 세계에서 3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역대급으로 지금 8월 달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이 중요했죠.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폴스바겐을 제치고 가장 매력적인 차로 아이오닉이 뽑혔습니다. 현대차를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오, 어떻게 보면 현대차도 진짜 아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못지않게 국민의 되게 애증이 담긴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양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인들의 평균 단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키즈가 평균 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 HTS에서 나와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개인들은 이걸 네. 잘 모르죠, 근데. 주가 보시면은 한 20% 올라가면 갑자기 급락하는 주식들 보일 거예요. 외인들의 평균 단가에서 10에서 20% 이상 올라간 주식은 외인들 아까 얘기했지만 단기 매매하는 외인들이 있어요. 차익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잽싸게 도망가야죠. 도망갔다가 다시 평균 단가를 기다려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평균 단가까지 다시 내려와요, 반드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네. 네. 그러면은 기아차랑 현대차랑 하나 고르신다면 저는 사실 기아차를 골라요, 현대차보다는. 왜요? 기아차가 더 저평가돼 있고 현대차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공장에서 텔루라이드 모델을 갖다가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이게 SUV인데 1만 대로 연 1만 대로 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익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기아차는 자기 자본이익률이 15에서 1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급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최근에 기아차나 현대차 수급 보시면 외인들이 기아차를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집중한 우량주 탑10 중 1위. 이거는 치킨.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집중한 우량주 탑10 중 1위. LG 엔솔. 지금 전부 다 LG 엔솔이네. 왜 엔솔은 무조건이야? 여기 두 개 중에 답이 있죠? 네, 있죠. 네, 정답자 발표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짜잔. 아니, 너무 쉬웠어 이번에.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엔솔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까요? 상장에서 굉장히 핫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 예, 쳐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반토막. 반토막. 났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매매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알려드릴 거고. 네. 알려드릴 건 안 돼요. 네. 예고를 자꾸 하시네. 네. 네. LG 엔솔 네.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있었죠. 오버행 이슈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지난달에 다 해결이 됐고요. 네. 외인들이 2달 동안에 무려 8천억을 8천억 일주일 거의 갖다 없죠. 외인들이 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매수하는 이유가 이 판가 전가. 엔솔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에. 네. 판가 전가가 안 돼서. 근데 오더 받아놓은 것만 약 440조. 네, 440조 오더를 받아놨고요. 이 440조가 차량으로 치면 약 2,200만 대입니다. 2,200만 대면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2,200만도 차량 쓸 수 있는 이 배터리 오더를 다 받아놨고 3분기부터 7월달부터 판가의 전가가 돼요. 이 원자재 네. 가격 오른 게.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사면 안 되고 그거는 지금 사면 안 돼요? 예, 좀 이따 사야 되고요. 네. 얼마 전에 주가 빠졌을 때, 엔솔이 많이 빠졌을 때 보시면은 45만 원 정도에서 반등 시작했어요. 그 거기가 딱 지지 라인이고. 그렇죠. 45만 원이 지지 라인.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이 저항으로 보이고요. 50만 원 전후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저항 맞고 밀리면은 45만 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밀리면 거기서 사가지고 다음에는 50만 원 돌파하겠죠. 물론. 왜냐면 한 번 놓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45만 원 정도 근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오늘 왕다이아몬드를 캐는 큰손 송기훈 교수님과 함께 주라랜드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함께하면서 뭐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긍정 왕호키님 네. 저 멘트가 굉장히 제일 인상에 남네요. 오늘. 어떤 거요? 인상 너무 좋다는 거. 아니 왕규도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